간밤 뉴욕 증시는 이 관세와 관련한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이 벽에 부딪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는데요. 오히려 이 더 강한 제3의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각까지 있었던 시장 불확실성 자체는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법원으로 간 관세 문제, 백악관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이 연방국제통상법원 이 판결 이슈가 됐었던 이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의 그 G자의 의미가 좀 퇴색된 게 아니냐. 그레이트의 의미가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Great의 지금 반대어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마가 구상이 퇴선되면 Great의 반대어로 Bad나 Worse 이렇게 보는데요. 매니지먼트, 국가 경영에 있어서는 Bad나 Worse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Good to Great에서 Great에서 Good으로 하면 경영에 있어서는 반대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똑같이 마가라는 표현을 쓰지만 Great가 Good으로 바뀌었다. 트럼프에 대해서 이번 판결에 의해서 마가 의미가 똑같은 하지만 사실 그게 미국 내 분위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게 CIT 연방국제통상법이죠. 통상법원이죠. 시청자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책은 관세 정책으로 일관했다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경제 비상기업법, 소위 IAPA에 의한 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확장법 232 조치에 의해서 사실 두 가지 조치를 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되는 것은 바로 IAPA 비상경제법이 근거한 법들이다, 근거한 관세들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 뭐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은 다른 각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제비상법 IAEA에서 나온 조치가 이제 상호관세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대중보복관세가 있었고, 펜타닐 관련해서 EU 국가인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에 했던 이 관세와 후속 조치를 전부 중단한다. 그래서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나왔던 조치들은 그대로 있다. 대부분 품목별 관세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남는다. 그리고 판결 즉시 미국에서 보면 즉시 이렇게 중단해야 되는데요. 유예기간 열흘 정도 설정한 것도 이색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내용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어쩌다 지금까지 이렇게 관세 정책으로 일관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수세에 몰린 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모색 걸 것이냐? 이게 이제 한국의 증시라든가 한국의 그 대응 조치라든가 뭐 비단 세계에서 다 관심이 되겠죠.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타코거래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타코는 다들 아시죠? 트럼프 always chicken out에서 건드리고 뺀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과거 트럼프 트레이드의 반대적인 측면에서 트럼프는 간이 졌기 때문에 일단 세게 때리고 전다. 그러니까 증시는 살아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관세 무력화 랠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오늘 증시 모습 보면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마이너스 0.3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조금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예. 적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돼서 마이너스 0.2% 이렇게 나와서 다우존스 지수가 막판에 오른 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증시라든가 환시라든가 그 다음에 구체 시장이라든가 심지어는 비트코인 시장도 전체적으로 숨죽인 하루다.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번에 법원 판결의 주 대상이 됐던, 그러니까 이 무효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IEEPA 국가경제비상권한법,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만들어진 법이긴 한데 이 법 자체가 좀 논란이 있었죠. 네, 만들어지기는 1977년이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김채연 PD랑 같이 관심을 할 때 트럼프 취임 첫날에 뭐를 할 것이냐 해서 그때 1월 17일 날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했을 땐 아마 예상대로 트럼프의 성향으로 볼 때는 1977년에 제정됐던 IEA 국가경제비상법을 통으로서 많은 조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IAPA는 이제 어제 그 조치를 계기로 해서 많이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그때 당시에도 자 지금이 이제 IAPA를 이렇게 발동할 수 있는
미국 경제가 비상시냐, 비상시냐. 뭐 바이든 정부 시절에 미국 경제 3% 가고 주가라든가 이런 게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주력했던 대중관계를 포함해서 지금이 과연 비상경제인가? 근데 이번에 판결도 똑같지 않습니까? 비상경제이 아니다. 두 번째는 IAPA는 동맹국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반대국가, 특히 테러 적대국, 적성국에만 지정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정됐던 것은 IAPA는 동맹국까지, 심지어는 한국까지도 이게 적용됐지 않습니까? 상호관세가 모두가. 그래서 두 가지 조치에 의해서 사실 이번에 CIT의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CIT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의 독재 야망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 IAPA의 두 가지 근거법이 약화된 상태에서 독재 야망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하는 쪽도 그때 당시에도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 야망을 많이 갖고 있었죠. 정치적으로 보면 영국이라 하는 미 대통령 사상 연구원의 링컨을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는다든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뉴딜 정책을 주장하는 1930년의 대공황을 극복해서 경제 영역에는 루즈벨트를 하든가, 그다음에 1981년 스태그플레이션에 굉장히 사상 초유의 경기가 성장 가운데 물가가 올라가는 사상 초유 국민인데 이것을 극복했던 레이건 대통령을 이렇게 벽에 걸어놓다든가 하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3일 만에 끝내고 중동 전쟁 끝나서 올해 노벨 평화상에 자기가 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도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 생활을 하는 트럼프의 독재 야망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미국의 연방법원의 이번에 판결은 이미 1월 취임 전서부터 예고됐던 조치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IAPA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보면 이번 판결 조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나 법원의 견제를 피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게 행정명령이지요.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붙을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CIT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비상경제권 발동은 법이라든가 이걸 의존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뭐냐, 법망을 피우고 법원의 변명을 피우는 사실 트럼프의 행정조치 중에 행정명령으로 주로 사용했던 겁니다. 예. 미국의 대통령은 아마 그때 당시에도 이게 보여드렸습니다. 세 가지 형식을 통해서 본인 자신의 행정조치를 하달한다. 첫 번째는 orders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executive라는 아주 배타적 독점권을 일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orders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 효력이 가장 크다 하는 것을 하고, 두 번째는 포고다, proclamation이다. 그래서 이제 공휴일 지정이라든가 이런 게, 그다음에 메모랜덤이다 하는데요. 자, 트럼프는 의회라든가 법원의 견제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IAPA에 의해서 모든 관세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했습니다. 집권 1기에는 220기가 발동했습니다. 집권 2기에는 과연 얼마나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을까 하는 지금은 정확한 추계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명령, 통치권한이다. 그러면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한다. 치외법권의 지대에서 행정명령을 얼만큼 인정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그러면 치외법권인데요. 자, 법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이 통치행위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인가? 그럼 행정명령은 법망을 피해갈 것인가? 하는 각도에서 이번에 판결을 두고 치외법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러면 법에 의해서 되지 않는 비상사태라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 뜻을 저버릴 것이냐?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거 대통령 된 거다. 그러면 국민의 뜻을 법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법에는 국민의 뜻이 기본이다. 근데 개인의 야망을 국민의 뜻과 반발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 뜻으로 수용해야지 그게 치외법권 아니냐 하는 쪽에 이번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끝나고 나서 의미 해석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청자분,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이게 통치행위 문제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IAPA 마치 비상경제도 아닌데 비상경제를 이유로 해서 상호관세를 동맹국가에 부과하는 이런 문제의 수단으로서 행정명령이 무제한 치외법권을 인정할 것이냐,
국민을 저버리고 개인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무제한 이렇게 취해법권을 인정할 것이냐,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거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측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한 비상조치를 마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요인들을 뭘까 보면 실제로 일기 때보다 많이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결정에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 제동을 걸 만한 장치들이 없다는 점도 또 다른 측면에서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사실 레드 스윕이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악관, 그다음에 행정부는 뭐 이렇게 포함되고요. 의회라든가 그다음에 법원까지도 공화당 성향들의 보수 성향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어떨까? 왜 3법부를 둡니까? 행정부라든가 입법부라든가 사법부를 둡니까? 견제와 균형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한쪽의 독단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국정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그 3법 분립이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졌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트럼프의 인사 원칙은 메리트 시스템이 아니라 스포츠 시스템입니다. 전통 관료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돈 냈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에 전부 아마추어들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트럼프에 돈 낸 사람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라든가 베센트라든가 전부 돈 낸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전통 관료로서 경제정책의 운영 경험을, 이 복잡한 경제정책 운영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통 관료에 의해서 메리트 시스템에서 올라가서 스포츠 시스템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의 견제가 되면 이거 뭐냐? 눈에 가시죠? 눈에 가시니까 스케줄 F를 동원해서 모든 정부직을 해고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와 같은 조치에서 CIT 판결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판결이다. 이런 의미가 해석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항소법원의 판단까지는 기다려봐야겠고 거기까지는 적어도 열흘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나온 이 관세에 문제 있다라는 판결 같은 경우는 미국 국민들의 마음 대변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번 판결로 트럼프에 대한, 정확하게는 트럼프표 경제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도 어떻게 변할 것으로 네. 예상하십니까? 조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할게요. 예. 10일간 항소 기간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발효된 게 발효되기까지 예. 원래는 이제 즉시 발효인데 사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많이 진전됐고 그래서 10일간 유예 기간을 두고 항소심의 대법원까지 항소심은 기간을 무제한으로 갈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간을 통해서 트럼프가 무력화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그걸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번에 CIT의 판결은 미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도 앞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자, 지도 나온 결과를 두 가지 뽑겠습니다. 원래 미국의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는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집권 2기 때 두 번 이렇게 재임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 3월 정도 되죠. 이때 시점이 트럼프가 43% 나왔습니다. 역대 이렇게 보면 린디 존슨이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레이건이라든가 해서 당신이 적대하거나 트럼프죠. 적대하거나 좋아했던 사람보다 최저였습니다. 근데 중동의 순방 이후에 잠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회복되긴 했습니다는 지금은 40%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CIT 판결로 인해서 사실 40%가 다시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군 위대한 대통령을 꿈꾸는 게 트럼프입니다. 국민의 지지도가 최소한 절반 이상은 돼야 됩니다. 위대한, 그레이트 되려면 7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40%도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은 자 국민의 의견을 수용한다, 지도를 수용한다면 변화가 되는 거고 국민의 지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갈등이 되는 거죠.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앞으로 갈등이 심해지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던 입장에서
향후의 국민의 지도가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경제 정책의 동력이 됐던 이 레드 스위프트 레드에서 좀 균열이 되는 형상도 이번 판결과 함께 관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의회라든가 법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행정부야 뭐 본인 자신이 스케줄 F로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제 본인이 경영을 전념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베센트와 갈등에서 이미 멀어진 상황이죠. 나바르 교수도 오늘 한번 떠들었습니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건 일선의 대중강경정책 관련해서 이미 떠나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핵심 진영도 지금 갈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법원을 보겠습니다. 시청자는 먼 사례를 들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감세법을 보십시오. 트럼프 감세법에선 재정 보수의 강경 공화당 의원은 하원 포기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강압해서 기권을 유도하든가 아니면 표결 장소도 못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하원을 통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한 표를 가지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감안해 볼 때, 자, 법원 판결이 나오고 이런 각질을 볼 때 중간 선거 갈수록 공화당 의원의 이렇게 이탈세는 빠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법원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위스콘신 대법관에 브래드 시머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많은 도리를 들여서 밀었습니다. 근데 대법관 판결에서 수전 크로포드 진보 성향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ICC 판결 이후에 트럼프가 항소심에 대법관이 간다 하더라도 진보 성향의 저기 크로포드가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CIT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 법원에서 공화당 상에 숨을 멈추고 있던 사람들이 재투를 이렇게 펼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레드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균열되겠느냐 하면 의회 공화당 의원 반대, 법원도 이탈돼, 그리고 트럼프 핵심 진영도 일론 머스크 나가, 그 다음에 피터 나버로 대중강경이 나가. 핵심.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베선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관세 정책, 본인은 관세 정책이 아니거든요. 상부장관 뒷전에 물러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향후에 이렇게 트럼프가 어떻게 강요를 보완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개각 문제가 벌써 나오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베센트로 실질적인 모든 컨트롤 타워를 된다 하더라도 이 양반이 아마추어입니다. 정책에. 그리고 시장에서는 긍정으로 배팅한 게 아니라 하락 쪽에 배팅했고 안 좋은 쪽으로 배팅해서 돈 번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익을 어떻게 담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새롭게 진영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성향상 지금의 문제를 봉합시킬 수 있는 정도의 좋은 인선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쪽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핵심 진영들이 조금씩 균열하는 모습들이 관측되는 한편 미국의 바깥에서 동맹국들이 이번 판결 관련해서 조금 더 미국과 더 멀어지는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당연하겠죠. 미국 내에서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트럼프의 정책이 잘못됐다 하니까 그 미국의 상호관세법이라든가 그다음 보호가스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맞은 또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에서 펜타닐과 같은 많은 사람은 니네 국가에서도 인정받지 않는 그것도 법원에서 인정받지 않는 걸 우리한테 두들길 것이냐 굳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관세에서는 자궁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전부 관세든 뭐든 해서 다른 국가로 전가시키는 글림파 정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든지 정책은 내부에서 뿜어내야 다른 국가들 외부에서 힘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내부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내부에서 반발이 있고 그것도 최종 판결이 되는 법원에서 자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합법성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 다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가겠습니까? 늦게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맹국의 이탈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라든가 뭐 러시아라든가는 건 빼고 중국의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은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간이 오늘 방송이 좀 늦게 돼서 뒤쪽 부분이 굉장히 돼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맺어보죠. 그리고 충분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네. 판결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앞으로 어떤 입장 취할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가 정상적이라면 예. 또 개인의 양반보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되돌아가야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데려가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공식적 반응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공식적 반응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스태프진들이 이번에 판결에 대해서 무시하는 판결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의 분위기를 볼 때는 트럼프가 이런 조치에 대해서 나올 때는 사실 더 강경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더더구나 지금 상태에선 집권한 지 며칠 됐습니까? 1월 21일 하면 지금 5월이니까 한 200일도 채 안 돼서 200일도 채 안 돼서 지금 상태에서 후퇴하면 레임덕 현상이 빨리 오는 겁니다. 네. 레임덕 현상이. 그래서 더 강한 방안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시각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CIA 탑 판결에 대해서 트럼프의 속성상 여론을 하든 아니면 트럼프 퀴즈한테 CIA 탑 판결을 했던 사람에 이렇게 해서 그냥 무차별로 공격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무력화를 시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이 가장 먼저 나오는 대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APA에 근거한 이 협정은 사실 후퇴한다 하더라도 벌의 판결이 있었으니까 또 법 발효는 10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지만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역확장법 230조를 더 활용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율 조작이라든가 그런 뿐만 아니라 무역 적자를 제로로 한다. 한국의 무역 적자 지난해 630조를 제로로 한다면 더 강경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IA법과 분산시키는 시각에서 사실 일부에서는 뭐냐면 한국 입장에서 어제 일부 이렇게 사람들이 관세 무력화 랠리까지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각에서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어제 50포인트 올라간 방송이 이 방송을 보면 다른 요인인데 어제 여기에 관세 무력화, 타코 트레이드 해가지고 여기에 땜질하는 시각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오히려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서 무역 적자를 제로시킬 때는 IAPA에 의한 상호관세 분배하는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슈퍼 300일. 여기 301조에서 제가 슈퍼 301조를 분명히 했는데요. 이게 301조 시리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반법 301조 시리즈 작가가 좀 뺀거였습니다. 거기에 앞에 301조는 슈퍼 301조를 보겠습니다. 301조 시리즈는 일반법에 의한 301조 시리즈, 지적재산권 스페셜 301조 시리즈, 예. 그리고 슈퍼 301조가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슈퍼 301조를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슈퍼 301조, 이거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슈퍼 301조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200% 보복관세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슈퍼 301조는 어떠하냐면 각 교육 대상국마다 사실 관세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신행코 교육국에 대해서 관세율이 다르고 한상춘에 다르고 김천에 다르면 이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원산지 규정이 다르면 이게 통일돼서 레벨 플레잉 필드 되지 않고 예. 서로가 다르면 대응하는 측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대응해야 되고 다르게 대응하고 이게 스파게티 볼 이펙트거든요. 복잡해지니까요. 예.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CIT 판결로 인해서 사실 타코 트레이드라 해서 관세 무력화 랠리가 오지 않겠느냐. 어제 이 시각 이렇게 코스피 50포인트와 함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어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중국 증시보다 계속 주목받는 것은 신정보 출범위에 5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일단 퍼가 좀 낮다.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왜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정책이 무력화 있지 않습니까? 기현학과 탄핵에 의해서 사실 지금 법이 통일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최고 통수권자가 권력이 공백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신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신정부는 친지식 정책을 취하겠다 하는 이런 측면이 많거든요. 다른 요인은 5가지 요인 중에 다른 요인은 나중에 대선 결과가 나오면 시청자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국 밀 때 한국 증시가 더 좋다 이런 쪽의 시각도 그렇습니다. 이건 짧게 줄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